예, 천문 연구를 위해서 발달된 그 장비의 역사, 그러니까 망원경이 발달되고 또 그 변천의 온 역사, 또 검출기가 이제 또 그 변천의 온 역사, 이거 굉장히 큰 주제라서 이거는 이제 따로 맞습니다. 예, 예. 시간을 마련해서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다시 이제 천문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이제 천체 사진을 예. 찍을 때 이제 일반 사진을 찍을 때의 그 장비하고 천체 사진을 찍을 때의 장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음, 과거에는 그냥 아니면 그냥 그 차이가 일반용 별로 사진 없었는데, 장비를 그대로 그냥 하늘에다 갖다 대면 되는 예. 건지. 저는 뭐 그냥 일반 예, 카메라를 주로 씁니다. 예,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주로 쓰고 있고, 예, 그게 디지털 카메라가 좀 발전하면서부터 저도 사진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예. 중간에 한 10년 정도 사진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게 생각해 보면은 필름 시절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디지털은 좀 아직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욕심껏 사진이 안 나오고 예, 필름은 더 이상 찍기가 어렵고 예, 예. 예, 그래서 한 10년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카메라가 좋아서 그냥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도 이제 다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전문적으로 조금 이제 자기가 아마추어에 좀 관심이 깊어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천문학자들이 쓰는 CCD 카메라 뭐 예. 이런 쪽을 지금 시도를 많이 합니다. 필터를 써가지고 합성도 하고 일반 카메라가 아니라 예 그런 CCD 쪽을 카메라. 지금 와서는 이제 거꾸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뭐 천문학자들의 영역을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어, 예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 그것이, 시모스 디지털 카메라에 쓰는 게 다 시모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시모스 카메라들이 발전하면서부터 가격도 뚝 떨어지고 일반인들이 쓰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와 거의 같은 성능을 보이는 시모스 카메라. 이게 차이라 예, 그러면은 시모스 카메라들이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전체 사진 찍을 때 나중에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보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뭐 플랫 영상이나 바이아스 영상이나 다크 영상이나 이런 거 찍어야 되는데 암자분 같은 게 이런 거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얻으려면은 이게 냉각 장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모스 카메라가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음, 일반인들도 이제는 그 온도 컨트롤 해가면서 나중에는 칼럼 이제 색상이 아니라 그 상 보정도 해가면서 관측을 하는 뭐 그런 시절이 돼서 사진들이 요즘 나오는 사진들은 질도 아주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무주, 딥스카이 같은 그런 예, 쪽 예, 이야기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하늘을 찍은 우리가 은하수도 담고 풍경도 담고 뭐 이런 예, 것들은 디지털 카메라가 그냥 최고죠. 일반 예. 디지털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제 요새 같으면은 미러리스 예, 카메라, 미러리스도 뭐, 쓰고 뭐 휴대폰도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이 씁니다. 예, 휴대폰 카메라들도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예, 휴대폰 휴대폰도 많이 사진은 씁니다. 좀, 그래, 휴대폰 사진도 쓸만할까요? 그 전에 어, 학생들한테 어, 여기 견학원 학생들 밤에 예,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찍는데 은하수를 찍는다고 예, 노출을 한 30초 줘야 되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예, 찍어도. 예.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셀프 타이머 해가지고 그냥 노출 딱 누른 다음에 30초 노출 눌러놓고 그냥 땅바닥에 놔버립니다. 예. 그럼 하늘이 그냥 찍히지 않습니까? 어. 하긴 요새 아이디어요, 아이디어. 휴대폰 그 카메라 음. 감도가 굉장히 좋아졌죠. 예, 감도도 좋아지고 뭐 노이즈나 잡음이 좀 많이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 찍기가 음. 뭐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수동 촬영할 수 있는 옵션들도 주어지고. 예, 옛날에는 뭐 무조건 그게 문제였죠. 예, 수동으로 예,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예. 전체 사진에 아마 가장 기본은 예, 모든 걸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는 카메라. 그게 이제 가장 예.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카메라는 뭐 특별히 뭐 차별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예, 뭐, 미러리스든 뭐 그 전에 DSLR이든 예. 또 뭐 크롭 센서든 예. 뭐 어떤 거든 풀프레임이든 뭐 큰 상관이 예,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오히려 이제 렌즈가 중요할 예. 텐데요. 그 렌즈가 사실 망원경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예. 갑자기 그냥 렌즈는 밝은 거. 예. 렌즈는 정말 예,
그렇죠. 그 F 레이쇼의 차이도 있을 거고, 음. 또 초점거리도 이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 이제 은하수 같은 걸 찍으려면은 가급적이면 초점거리가 좀 짧아서 넓은 시야를 예,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그러려면은, 딥스카이를 하려면은 예, 초점거리 좀 짧은 카메라, 망원 렌즈를 예. 좀 써야 될 테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서 보통 이제 은하수 찍을 때는 저는 한 14mm, 15mm,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12mm 뭐 이런 것도 많이 어유 씁니다. 굉장히 그 정도. 광박이네요. 예. 거의 한 100도 가까이 이렇게 하늘을 한꺼번에 접히죠. 그래도 은하수가 한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야에 14mm로 찍어도 한 7장, 8장 이렇게 찍어야 은하수 예. 전체를 하나의 멋진 이런 아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이어 붙여가지고. 이어붙여서. 예. 그래서 14mm 그 정도 이제 은하수 같은 거 찍을 때 주로 많이 쓰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 50mm 정도 되는 카메라 렌즈로 예. 찍는 거죠. 은하수를 찍는 거죠. 그러면 은하수의 아주 한 부분밖에 안 그, 찍히겠죠. 그렇겠네요. 예. 우리가 50mm면 사람 눈으로 보는 시야지만은 은하수를 볼 때는 그 시야가 그리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이렇게 차고 찍는 거죠. 그거는 한 그래서 거의 방향이 뭐, 아니라 두 예, 방향으로 두 방향, 세 찍어야겠네요. 방향 이래가지고 100장 이상 찍어가지고 큰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어, 사람들마다 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이어 붙일 거면은 뭐 그래도 되겠네요. 예. 그래도 되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죠. 100장을 찍는다 생각해 예, 예. 보십시오. 뭐 날씨도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에 크게 어떻게 변하면 안 될 변할지 거고. 모르고. 근데 은하수는 사실은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움직이니까 풍경하고 같이 찍으면은 예, 요렇게 갈 때마다 은하수 자꾸 떠 올라오죠. 별이 자꾸 뜨죠. 그래서 예, 풍경이 글쎄요. 하고 별하고 자꾸 거리가 달라집니다. 글쎄요, 우리가 찍을 때마다. 근데 곤란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은하수 찍을 때는 제일 밑에 거를 먼저 이렇게 한 줄 쭉 찍어 놓고 아, 많이 옮겨가기 전에 먼저 찍어 놓고 그 위에는 이제 움직이든가 말든가 어, 상관없죠. 예, 그래서 천천히 이제 계속 찍으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합성할 때 하나의 팁입니다. 근데 보통 렌즈라고 하는 게 이제 24mm 이하는 일반인들이 잘 안 예, 쓰잖아요. 보통 초광각 또 이래서 잘 안 쓰죠. 예, 내려가더라도 16 정도 내려가지. 근데 지금 더 내려가서 근데 지금은 찍으시네요. 디지털 시절이 되면서부터 일반적으로 그런 광각을 많이 씁니다. 풍경 사진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예, 광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사람이 들어가는 어떤 풍경도 사람을 좀 멀리 가버리게 하고 어떤 풍경을 같이 담기 위해서 예, 그냥 예전에는 24mm가 필름 시절에는 거의 아래쪽 한 개였는데 예. 지금은 거의 위쪽 한 개처럼 광각을 많이 아, 씁니다. 그래요? 실제로 많이 씁니다. 예. 네. 그래서 표준 렌즈가 거의 한 35mm나 40mm 이 정도를 쓰고 뭐 광각하면은 15mm, 16mm 이 정도 내려가는 걸 광각으로 아, 많이 그러니까 쓰고 이제 그러죠. 표준 화각의 기준이 50에서 35로 내려갔고, 예. 그런 게 아닌가 광각이 싶어요. 제 느낌에. 24가 이제 뭐한 뭐, 14 한 정도. 14, 뭐,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거죠. 아, 그만큼, 광각하면은 아예 예, 14mm 이런 걸 많이 쓰고, 예. 예, 표준 일반 사람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찍고 싶다 그러면 한 40mm, 음. 35mm 이런 걸 많이 쓰고. 이거 보면 이제 그만큼 광각 렌즈들이 좋아지고 맞습니다. 예, 또 이제 가격도 좀 예, 구입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싸졌다 하는 음, 거네요. 예. 옛날에는 광각하면은 이 바깥쪽에 디스토션이 워낙 심해서 이제 휘어지고 그렇죠. 뭐 예, 이래서 상이 안 좋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광각 렌즈를 잘 안 썼는데 지금은 이 디지털 시절이 되면서 그쪽에 그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기 음, 때문에 그렇죠. 광각하면 뭐 이제 바깥에는 그냥 수차가 또 너무 숫자가, 예, 심하고, 숫자가 크거든요. 예, 예. 지금은 그런 게 잘 잡히는 모양입니다. 예. 예, 그 전문용어로 쓰는 것과 일반인들이 쓰는 것과 차이가 보면은 전문용어는 이 바깥 외곽 부분에서의 그 별상이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예, 이렇게 예. 코마 수처나 또는 고마가 없어졌죠. 바깥쪽으로 왜곡이 안 생기게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정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전문용이 그래서 뭐 같은 구경에 비하면 좀 어, 질이 좋다 그래야 되나? 그 천문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반사 망원경이라 색수차는 예, 거의 예, 없고, 반사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뭐 굴절도 많이 쓰니까요. 색수차 보정도 많이 해야 되고 예, 굴절임에도 불구하고 색수차가 안 예.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어렵죠. 굴절 망원경을 어디다 쓰죠? 우리가 보통 요즘 아까 말씀드린 딥스카이 같은 거 할 때 예, 시무주 사진을 찍으려면은
아, 보통 생각하면 1.8m 망원경처럼 아주 뭐 큰 걸로 찍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예. 조그만 망원경으로 적당한 자기 화각에 맞게 전체의 크기에 맞게 이렇게 화각을 예. 얻죠. 예. 오리온 성운 같으면 시야가 좀 이게 오리온 성운 자체가 어, 크니까 예.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렌즈를 결정을 하는데 음. 보통 뭐 한 400mm나 예. 뭐 250mm, 300mm 뭐 이 정도로 찍으면 오리온 하나가 보기 좋게 예. 들어오거든요. 그 옆에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서 일반인들이 요즘 디지털 그 의외로 이렇게 그 굴절을 많이 또 씁니다. 그또 갖고 다니기도 좋고 예. 단사는 이게 일반 사진. 좋기는 한데 이게 예. 뭐 급축 한번 맞추려면 힘들고 예.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 아니, 관리하기가 그래서 참 그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은하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굉장히 광각 아니면 예, 뭐 초광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각대를 쓰는데 이제 또 방금 말씀하신 이제 내가 오리온 대성운을 찍겠다. 예,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초점 거리가 긴 예. 그런 또 렌즈를 써야 되는 거죠. 예, 훨씬 긴 게 보통 뭐 200mm, 400mm 뭐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음, 오리온 대성운하고 그 위에 있는 별들을 전부 예, 위에 찍으려면은 말머리 성운까지 같이 그 들어오려면 말머리까지 예, 300mm 요 정도씩이면 300mm. 예. 찍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러면은 렌즈를 여러 개 갖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렇게 갖고 그, 있으면은 예. 좋지만 안 되면은 여러 번 찍어서 붙여야죠. 어. 그럼 처음 시작한다면은 광각이 좋을까요? 광각 같은 걸로 그냥 은하수 사진이나 별자리 사진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삼각대에 음, 얹어가지고 예, 예. 카메라에 그 노출 시간이 그러니까 보통 한 30초 정도까지 찍을 수 있죠.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보면 광각경. 예, 카메라 성능 카메라 자체가. 성능 예, 자체가. 예.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거는 1분까지도 노출할 수 있는 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던데 대부분이 30초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되면 이제 잡음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은하수나 우리 풍경을 찍을 수 있으려면은 카메라 렌즈가 조금은 밝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 밝기는 어느 정도가 보통은 권장되나요? 2.8이 f2.8보다 밝은 걸 2.8. 선호하지만은 예, f2.8보다 밝아지면은 가격도 비싸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예, 또 어려움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뭐 예.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적당한 음. 걸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전체 사진은 렌즈가 좀 무거워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걸, 이제 예. 그걸 어차피, 가방에 넣고 메고 다니려면 힘들죠. 예. 삼각대 장착은 이제, 그건 아무 문제가 예, 없죠. 그건 없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렵네. 예. 그래도 2.8보다 한 1.8 정도가, 네. 예, 저는 최악이 선호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면 뭐 1.4나 1.8이나 그 예, 정도까지 예, 가는 걸 선호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여유가 생깁니다. 조리개를 좀 조여줄 수 있고, 조리개를 예. 조여주면은 이 외곽 부분에 휘어짐 이런 것들이 많이 예, 보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F5.6짜리를 5.6으로 찍는 거하고 예, 1.4를 졸여가지고 5.6으로 찍는 거하고 예. 상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음. 그러니까 1.4 렌즈를 사서 쪼여서 4나 5.6으로 찍으면 예, 뭐하러 1.4를 샀나?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네. 이 왜곡이 많이 줄어듭니다. 수차가 많이 음. 뭐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F4인 카메라는 수차가 음. 줄어드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걸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F4짜리라면은. 예, 근데 그 전문용어로 카메라 렌즈를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사진을 찍어 보면은 외곽 부분에 상들이 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약간 그러니까 길쭉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음, 보입니다. 혜성처럼 이렇게 네. 수차가 나타나기도 호마, 하고 호마가 예, 생기기도. 예, 예. 그게 별상을 찍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잘. 그렇죠. 별을, 별을 찍어 보면 대본에 보입니다. 별을 찍어야 확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예. 많이 보정한 게 천천만원경인 거죠. 그런 게 잘 안 되도록. 음, 그러면은 이제 일반인이 천체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마련해야 될 장비로 첫째 이제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사실 특별히 뭐 선호되는 카메라는 없으니까 예, 이제 어
그냥 아주 너무 작은 그 속의 디텍터, 소자가 음, 너무 작은 것만 아니라면은, 그렇죠. 예, 예. 괜찮을 것 같고요. 뭐 1인치나 크롭 1인치 이상이면 1인치 괜찮겠어요? 정도만 돼도 뭐 충분하죠. 예, 예. 예.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 경우는 이제 광각부터 시작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가급적 그 F레이셔 조리개는 2.8보다 낮은 예.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렌즈 그 자체가 가격이 비싸고 예, 렌즈를 한번 사면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바디는 그렇죠. 사실은 옛날로 치면 필름이거든요. 필름이 더 좋은 필름 나오면 예, 자꾸 더 좋은 걸 쓰려고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바디는 새롭고 좋은 게 나오면은 자꾸 예. 바꾸고 싶어서 바꿉니다. 그래서 어, 렌즈는 살 때, 그래서 렌즈 때문에 카메라를 바꾸기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카메라 상호를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그렇죠. 카메라를 쓸 건지, 그걸 그게, 처음에 예, 판단을 먼저 해야 예. 됩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은 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반대인데요. 예, 예, 이제 우리 천문학을 생각해 보시면 알죠. 디텍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걸 쓸 수 있고 하지만 망원경은 그냥 정해져 있죠.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는 그런 것처럼 카메라도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카메라가 주고 예, 렌즈는 이제 액세서리처럼 이제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망원경에 해당되는 이 렌즈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심지어 이제 전 박사님은 어, 렌즈는 정해져 있고 카메라를 교환하는 거다. 예, 카메라 교환식 렌즈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렌즈를 살 때, 갑자기 좋은 걸 사라. 음. 이 카메라는 뭐 언제든 바꿔도 되지만 렌즈가 여러 개 있으면은 다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렌즈가 쌓이기 시작하면 네. 이제 꼼짝없이 이제 그걸로 계속 가야 되는 예, 거죠. 그걸 가야죠. 그 세트 전체를 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광각이 그러니까 한 16mm 정도면 될까요? 처음 14mm? 뭐 보통 16에서 20, 35mm 줌, 아, 예. 줌으로 보통 14에서 35, 뭐 그 정도 줌이나 16에서 35나 그 정도 16. 줌. 그리고 또 그럼 너무 비싸. 24에서 한 70mm. 예. 그 정도가 한 음. 두 개를 산다 그러면 보통 그 정도 렌즈를 사죠. 그런데 줌이 아니고 단렌즈를 산다 그러면은 예, 막 줌 렌즈에 15mm나 예, 이런, 2.8을 살려면은 너무 비싸니까 예. 예, 단렌즈를 이제 사야겠죠. 화각은 사실은 디텍터 크기에 따라서 또 화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크롭돼 있는 그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초점거리가 더 짧아지겠죠. 음. 풀프레임이면은 초점거리가 조금 더 길고, 예, 예. 그것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제, 풀프레임일 경우에 음, 뭐한 14mm, 15mm, 16mm 그 정도 수준에서 예,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걸 예, 구하면 되겠죠. 예. 지금 말하는 초점거리는 전부 다 풀프레임 기준입니다. 예, 크롭된 것들은 이제 그 비율만큼 보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광각 렌즈 하나 샀다면은, 그 다음에 하나 더 산다면은 뭘 사면 될까요? 예, 단렌즈 경우. 단렌즈라 그러면은 저는 보통 렌즈를 한 세 개를 사거든요. 망원하고 표준하고 광각하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저는 카메라 예, 바꾸면 예, 예. 그래서 보통 그러겠죠. 망원을 한 200mm 정도, 표준은 한 50mm에서 앞뒤로, 예. 그리고 광각은 24에서 앞뒤였는데 지금은 14에서 앞뒤 뭐 이 정도. 표준으로 보통 저는 35나 40 이 정도를 좀 많이 선호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뀐 거죠. 필름 시절에 비하면. 좀 200mm 단렌즈가 있나요? 잘 없겠죠. 옛날에 저는 135mm도 많이 예. 썼는데, 105mm도 최근에는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 그러면 제조사에 따라서 150mm도 있고, 뭐, 단렌즈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135mm는 주로 어떤 대상을 찍게 되나요? 135는 좀 확대해서 찍으니까, 그냥 풍경을 넣어서 찍는다거나 이런 건 좀 어렵겠죠. 그건 어렵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목적에 따라서 달이 뜬다거나, 뭐, 태양의 흑점을 본다거나, 뭐, 음, 이러려면은 초점거리 아주 길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 또 망원경이 또 필요하죠. 경통 긴 초점거리 긴 거. 음, 그래서 뭐 대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뭐또
렌즈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135mm는 좀 작은 별자리 하나가 들어올 정도. 그 정도 그거보다 되나요? 오리온 성운 뭐 이런 거 찍을 때 뭐 오리온 성원. 135, 예. 오리온 그, 성운하고 위에 있는 말머리 성운 이 정도가 충분히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한 2도, 3도? 한 정도. 3도, 4도 그 예. 정도 잡으면 되지 그 정도 않겠습니까? 되는 예. 그 대상을 찍을 때 이제 그리고 뭐 사용하고. 멀리 있는 풍경에 달이 뜬다거나 이런 달하고 같은 풍경을 담는다거나 예. 일몰 달이, 사진을 예. 찍는다거나 달이 막 뜰 때 예. 그래서 달도 조금 풍경, 큼직하게 나오면서 풍경도 나오게 풍경도 나오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찍을 때 그리고 표준 화각 35에서 50 정도? 예. 예. 그거는 어떤 것을 주로 찍게 될까요? 그거는 뭐 우리 보통 이제 얼굴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아, 이제 전체 예. 사진 경우. 전체 사진 같은 경우는 별자리 같은 거 담을 때 주로 별자리 예. 그러니까 별자리 하나를 세밀하게 담을 때 충분히 충분히 담을 때 예. 집어넣고 주변도 좀 볼 수 있게. 예. 아, 별자리는 표준 화각으로. 예. 근데 꼭, 어떤 대상, 어떤 딥스카이를 하려면 사실은 추적이 되는 그런 마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추적이 되는 예, 망원경 예. 가대가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것까지 바로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금 돼야 말씀하시는 건 지금 다 추적 안 하고 지금 예, 찍는 추적 안 거예요. 하고 찍는 케이스를 그죠? 이야기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한 200mm 넘어가면 사실은 추적이 좀 되는 망원경을 쓰는 게 좋죠. 그래야 별상이 안 흐르니까. 그렇죠. 200mm 넘어가면은 135mm 같은 경우도 예, 한 뭐 5초만 줘도 아마 별상이 흐를 겁니다. 예, 근데 너무 5초에 찍을 많이 수 있는 흘러서 전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풍경하고 뭐 달이 예, 뜬다거나 일출일몰 뭐 이런 거 찍을 때나 쓸까 망원이 예. 다른 용도로 천체를 찍기는 쉽지를 않죠. 제가 작년에 제주도 가서 135로 이제 한번 음, 찍어봤는데 뭐 달 같은 것은 워낙 짧게 주니까 상관없는데 음. 별을 찍으려고 보니까 한 5초는 안 되겠던데요. 예, 안 될 예, 겁니다. 한 1초는 좀 안전하고 예, 1, 2초 정도. 예. 음. 그래서 진짜 추적을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긴 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이 추적기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보통 휴대폰 크기보다 조금 큰 그런 아, 추적기도 예. 있습니다. 어, 이야기. 그런 걸로 하면 편하긴 한데 그것도 짐이라서 어디 갈 때 가지고 다니라 그런 거는 귀찮고 예. 힘듭니다, 음. 사실은. 네, 그럼 이제 135, 그다음에 표준화각 35, 50, 그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광각은 이제 주로 이 은하수 찍는 은하수, 은하수하고 별자리 넓게 잡을 때, 예, 뭐 이럴 예, 때, 그런 정도로 풍경하고 같이 하시면 뭔가를 되겠네요. 담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전문 영역으로 가면은 이제 추적하는 예, 그런 장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말씀. 음, 글쎄, 그 일단은 이제 추적이 200mm 이상이 주로 조금, 예, 보통, 노출을 조금, 이제 그 망원에서 노출을 좀 길게 주려면은, 추적이 되는 망원경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게 별상이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예, 예, 점상을 얻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디지털로 아주 짧게, 뭐 이를테면 1초 단위로 한 100장을 찍는다. 그걸 다 예. 합쳐가지고 100초를 만들어서 하나의 100초짜리 영상을 얻는다. 이런 것도 시도를 네, 하긴 하거든요. 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망원으로 찍을 때. 음, 근데 추적이 되는 망원경이 있으면 그냥 한 200초짜리를 그냥 한 장 찍고 네, 뭐 또 찍고 또 찍고 해서 또 음. 합치면은 훨씬 상을 잘 얻을 수가 그러니까 있죠. 이제 추적을 하는 이제 목적이 이제 하늘이 이렇게 예, 하루에 한 바퀴씩 흘러 흘러가니까, 예, 도니까 별이 그래서, 흘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노출을 오래 하고 싶은데 이제 음, 별이 그 이미지상에서 흘러버리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면서 문제도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오래 따라가면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예, 잡음이 예. 생길 거고 그래서 보통 뭐 사람들이 뭐 이를테면 또 61분 정도를 반복해서 찍는다거나 아, 1분 예, 정도가 최대로 10분, 10초를 반복해서 찍는다거나 뭐 예, 예, 그거는 자기 욕심입니다. 뭐 어떻게 찍느냐 하는 거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예, 찍을 수 있다. 그래도 예, 같은 상을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추적을 하면은 나중에 예, 예. 합쳐도 이 찍은 영상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배경의 그 노이즈들 잡음이 확 줄어들고 예. 상의 컨트라스트가 확 올라가죠. 그 상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 조리개가 굉장히 이제 넓게 열리는 그런 음, F값이 작은 렌즈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찍은 사진하고 조리개를 확 조이고 추적을 해서 예. 좀 오랫동안 노출한 사진하고 이제 들어온 총 강량은 같다고 하면은 결과도 같아야죠. 저는 생각에. 그런데 렌즈가 완벽하면 이제 예, 결과가 같아야죠. 예, 근데 그게 같을 수가 없죠. 되게 이게 시야가 이게 F수가 이 조리개를 많이 열은 이런 F수가 큰 것들은 수차도 많이 생기기 마련인 거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밝으면 밝을수록 아주 어두운 대상을 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F수가 좀 밝은 게 좋습니다. 작은 거. 그런 예, 것들이 좋습니다. 예, 음. F수가 어두우면 일단 들어오는 광량이 약하기 때문에 옛날 필름 시절 같으면 사진이 아예 안 찍히죠. 그러니까 생광. 결국은 이제 신호대 잡음비인 거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디지털은 그 신호대 잡음비가 예, 필름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예, 필름 시절은 이게 워낙 그 어두운 빛에 대해서는 건판 자체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F수가 밝은 걸 괜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가급적 밝게 해서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디지털은 어쨌든 들어오는 광량만큼 CCD가 뒤에 CMOS든 CCD든 그 소자가 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 옛날처럼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뭐 괜찮지 않나. 단지 카메라의 예. 성능 차이가 어느 게 음. 좋은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추적을 하고 또 추적하기 위해서 좀 이제 초정거리가 긴 뭐 소형 망원경이나 렌즈를 올린다면은 입문 장비로 어떤 걸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미 상용화된 거요. 예, 뭐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상용화된 것 중에 이제 아까 뭐 어, 들고 다니는 간이 요즘, 추적기도 예, 예전에 아마추어들이 좋아하는 건 이제 아스트로 대시 피직스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스트로 피직스. 아스트로피직스 그게 대표적인 거였고, 또 그 다음에 회사 유명한 이름이에요. 게 회사 이름입니다. 아,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다카시라고 일본 제품. 예, 근데 지금 보면 어쩌 보면 이제 고전적인 상품들이고, 가격도 무지 비싸고, 예, 근데 최근에 중국제들,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싸게 넘어오는 뭐 아스카라든가 프라라든가 뭐 여러 예. 가지 이제 그 싼 제품이면서 성능은 어, 뭐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 것들도 막 아, 나옵니다. 중국 제품도 쓸만해요? 저는 지금 안 써봐 이번에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안 써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 아마추어 사이에 인기가 좋습니다. 어, 그게 결국은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음, 거의 뭐 한 5분의 1 예, 가격, 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하네. 있고, 예. 예. 대신에 옛날보다 좀 무겁더라고요. 바디 뭐 뭘로 만들었는지 좀 그럼 그 무거운. 회사들이 수도끼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마운트도 최근에 이제 일본, 그, 그렇죠. 추적기도 만들고 경통도 만들고 다 같이 하는데, 예, 어, 중국제 그 마운트가 최근에 또 싸게 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쩌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그 중국 제품으로. 중국 제품에 지금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 가격에서 못 따라가고요. 예, 옛날처럼 추적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여러 번 예. 찍어서 합치면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잠깐만 추적할 수 있으면 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1시간 노출할 거를 1시간 만에 1시간 노출을 하고 싶은데 노출을 그냥 1시간 준 거 하고 이를테면 뭐 10분씩 6번 준 거 하고 예. 상이 다르다는 거죠. 6번 줘갖고 합친 거 하고. 옛날에는 오래 노출하는 걸 선호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상이 잘 나오고, 예, 자, 그래서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 디텍터 성능들이 워낙 좋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 덕분에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짧게 여러 장, 뭐, 이를테면 100장을 합쳤다, 200장을 합쳤다, 이럽니다. 음,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추적 성능이, 뭐, 1시간 추적해야 된다. 1시간 성능의 추적에 뭐, 1초 흐른다.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이제 따라가는 거죠. 중국제도 그 따라가고. 정교한 추적을 안 해도 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뭐 극축 맞추기도 좀 쉽고 옛날처럼 극축 맞추는 것도 우리가 아주 숙련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프로그램 상으로 이미지를 영상을 보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극축을 맞춰줍니다. 만경을 움직여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트래킹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극중 맞추는 예. 거였죠. 그걸 아주 정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처럼 이제 그런 그 아주 정밀한 장비를 만들던 그런 회사들이 가지는 이점이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예,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천문학자들 보면은 예. 이제 뭐 다 옛날 소프트웨어지만은 이 그 사진 찍은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아이라프라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예. 이걸 이제 데이터 리덕션을 이제 하잖아요. 또 뭐 점퍼 같으면 에이프스를 쓴다든지 이렇게 이제 각 분야마다 핵심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그 로 이미지를 분석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통계량을 이제 측정해내고 그러는데 어,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이미지를 맞습니다. 얻다 예. 보니까 이제 그, 그 중요성이 함께 이렇게 음. 올라가면서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처음에 전체 사진을 찍으신 분은 이제 그럴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조만간 그걸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 사실은 저 전문화 전체 사진을 특별히 많이 이렇게 그 보정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를 않고 대부분 이제 포토샵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장을 합칠 때는 PTGui 프로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예. 이것들이 우리가 별과 별이 있으면 요 별이 요 별이라는 걸 아니까 영상이 서로 다른 영상이고 음, 그럼 요게 요 별이다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자기가 알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장을 붙여줍니다. 스티칭을 해주는. 스티칭을 해주는 거죠. 오, 예. 그래서 이게 그 어항 같은 광각으로 초광각 이렇게 14mm 이런 것들은 상이 많이 예. 이렇게 뒤틀리지 않습니까? 외국까지 그럼 외국까지도 보정해서. 이게 상이 예. 많이 겹치면은 그런 예. 것까지도 자기 알아서 많이 보정을 해줍니다. 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그 자체가 또 포토샵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합 붙여주거든요. 예. 근데 일반 사진은 잘 되는데 전체 사진은 이게 잘 안 붙는 경우가 많아요. 합성을 이렇게 어, 스티치를 하면 잘 안 붙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노이즈하고 헷갈리나? 그럴 수도 있고요. 별이 왜 그런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별상이 다 점상이 아니고 일반 뒤 카메라를 찍어 보시면은 맞아. 어떤 예. 거는 찍찍 흘러 있고 무슨 뭐 외곽으로 갈수록 많이 흐르고 이러죠. 잠자리처럼 보이고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지가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합쳐야 되는데 예. 그걸 못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이런 툴을 쓰면은 PTV나 이런 걸 쓰면은 자 수동으로 같은 별을 지정해 가지고 합칠 수가 예. 있으니까 예. 유리하고 예. 그리고 지금은 그 시모스를 써가지고 그 천체 사진하는 사람들이 천체를 많이 찍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찍어 놓은 칼로 사진을 뭐 그냥 화이트 영상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로 플랫 처리하는 이 정도 음.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천문학자들이 쓰는 그런 음. 그 보정하는 방법을 다 씁니다. 자동 보정도 예. 예. 하고, 예. 예, 그렇더라고요. 플랫 보정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한 이런 예. 프로그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음. 거기에 특화된 이런 프로그램이 몇 개가 생겼는데, 픽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이걸 아마추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예. 가격도 비싸고 이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딥스카이 스태커, 이거는 공짜입니다. 예. 그걸로 저도 한번 써봤는데, 해성을 그냥 한 30초 간격으로 계속 찍었죠. 예. 해성은 찍으면 해성과 별이 흐르는 거 방향이 다르니까 예. 해성을 합치면 별이 흐르고 별이 안 흐르게 하면 해성이 흐르겠죠. 예. 그래서 난감하네. 예. 근데 이게 희한하게 그 두 개가 예. 다 안 흐르도록 만들어줘요.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해줍니다, 어, 얘가. 그런 기능이 있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똘똘하네. 예. 최근에 그게 아주 일반화돼갖고 많이 쓰고 예. 돈도 안 드니까 뭐 누구나 접근해 쓸 수 있고 예. 예. 또 일주운동 같은 거 이런 거는 일주운동도 사실은 뭐 저는 포토샵을 많이 씁니다만은 포토샵이 아니라 스타트레일 뭐 이런 소프트웨어 공짜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합성을 하면 금방 해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스타트레일이나 뭐 딥스카이 스테커나 이런 것들은 프리가 공짜니까 그냥 쓰면 되고 포토샵하고 저는 PT구비하고 그 정도만 쓰고 있지 다른 소프트웨어는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디지털 시절이고 사진을 이제 배우겠다 생각하면은 저는 다 떠나서 포토샵은 예,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딴 걸 떠나서 포토샵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할 수 음, 있거든요. 예. 음, 포토샵 안 쓰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 무료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그걸로 할 수도 물론 있고요. 예, 예, 근데 마지막에 영상의 칼라 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겠다 그러면은 예, 포토샵을 한번 거치면 훨씬 좋아지죠. 예. 예. 문제는 포토샵은 다달이 돈을 내야 된다는 그렇죠. 문제점이. 저는 만 천 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예. 예,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많이 안 비싸고, 예. 포토샵이 벌써 저는 한 10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도 전에보다 더 11,000원. 싸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좀 올랐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여전히 11,000원이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음, 그 정도는 뭐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즘 워낙에 소프트웨어들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예, 흘러가고 있는데, 11,000원짜리 소프트웨어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 천체 사진 작가로서 예. 4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시작하신 지는. 뭐, 시작한 걸로 치면은, 예. 그렇죠. 시작을 치면. 어, 가까운 미래에 무슨 전시 계획이 세워진 게 음,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은퇴할 때쯤 됐으니 은퇴도 다 돼가고 해서 한 예. 번쯤 순회 전시를 이제 한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순회 전시. 예, 뭐 시도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 뭐 전국의 도서관을 한번 순회한다거나 아, 예. 자 그런 식으로 예. 한번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사진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강연도 한 번씩 하고 예. 사람들도 좀 예. 만나고 싶고 뭐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순회 전시할 때 제가 촬영을 가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도 그 저쪽 산하 책방이라고 해서 저 산청에 있는 책방입니다. 거기서 예. 한번 제 책도 소개하면서 전체 사진 소개를 좀 했었는데 그 이전에 작년에는 우리 동네 도서관에서 또 고산 도서관 거기에 개인전도 한번 했었습니다. 공간이 한 요 정도 될 텐데 사진을 한 10대쯤 걸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년이 2년 2년 정도 남으셨잖아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네. 하시겠다는. 본래는 오래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하게 이게 예. 뭔가 마감이 딱 되지 않으면은 시작이 잘 안 되는 이상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년쯤에는 예. 죽었다 깨도 이제 내년쯤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저는 음. 하늘도 보고 각 동네마다 하늘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예. 느껴보고 싶고 그러면서 음. 또 풍경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보고 예. 싶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할 때 하여튼 저도 좀 참여를 하고 싶고 아유, 또 영광이죠. 예, 홍보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영돈 박사님하고 천체 사진 촬영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뭐 깊이 들어가자면은 이제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박사님이 준비하신 강의를 또 한편 듣고 이번 인터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전 박사님 일단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세팅을 좀 설명하시면서 하시죠. 안경에 뒤에 카메라를 붙였습니다. 뭐 설명을 어떤- 어떻게 할까? 어떤 망원경이에요? 앞에 경통이 굉장히 긴데요? 600mm 렌즈고요. 오, 예. 여기에 지금 제가 카메라를 하나 더 붙일 겁니다.
또 하나는 와이드로 해성을 하고 찍고 해성을 찍고 아, 밑에 거는 해성만 예. 해성 모습만 찍으려고 지금 주 경통 뒤에 있는 경통 뒤에를 것은 붙였습니다. 해성 찍는 조금 시야가 좁은 망원경이고 근데 이게 카메라고. 지금 될지는 모르겠고 저는 좀 이따가 이걸 그냥 105mm로 바꿔가지고 해성하고 안드로메다를 지금 같이 잡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카메라를 망원경에 붙일 때는 이걸 이제 어댑터를 쓰죠. 이 어댑터가 잘 안 빠져. 이건 T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망원경에 그냥 붙여서 쓸 때 사용하는 거. 천체 관측을 한다는 건 참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다들 외롭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은 거의 뭐 지옥으로 들어온다 그러죠. 힘들어가지고. 이 추운 날 산꼭대기에서 그러니까 바람도 불지 이러면 바람 맞으면서 미치는 거죠. 제가 없었으면 혼자서 여기서 이렇게 외롭게 찍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오늘 어쨌든 찍어보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혜성이 날라옵니다. 혜성 이름이 뭐죠? 폰스 브룩스. 예, 주기의 성이고요. 12번 주기의 성입니다. 주기의 성 중에 12번째 거. 폰스 브룩스라고. 폰스 이게 브룩스. 헬레 성하고 돌아오는 주기가 비슷해요. 거의 뭐 73년? 76년. 73년. 헬리는 76년인데 예. 요거는 73년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어쨌든 뽑을 기회는 없겠죠? 우리는 없겠네. 오늘 지금 처음 찍는 건 아니죠? 며칠째 찍고 있는 건가요? 오늘 처음입니다.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실패했어요. 이게 지금 며칠 있을 건가요? 지금은 4월 한 20일까지는 계속 찍을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이상 있네. 예. 지금 점점 밝아지거든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태양 돌아서 또 한번 보이겠네? 돌아서 또 보이죠. 근데 그 이제 남쪽이 더 잘 보입니다. 우리보다는 남쪽 하늘에 가면. 감도가 지금 지금은 200에 200, 노출 시간이 1초. 200에 이제는 1초. 시간을 줄일 겁니다. 1초인데 1.3초였는데 0.5초로 줄이고 그리고 위치를 조금 더 잡고 이제 노출이 짧으니까 점점 달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달 표면에 크레이트 보려면 이제 노출을 점점 줄여야 됩니다. 지금쯤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출 시간하고 ISO를 바꿔가면서 여러 예. 장을 찍는 거죠. 다른 거는 조리개는 못 바꾸니까 60분의 1초 이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